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절에 관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죠. 고향 가는 길이 막혀서 고생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요즘 완전히 다른 명절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명절에 함께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친정, 자기 집에 따로 간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 부모님께, 아내는 아내 부모님께 따로 가는 거죠. 이름하여 세퍼레이트 귀성, 그러니까 각자 귀성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 부부의 60%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0쌍 중 6쌍이요. 과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0%가 경험한 새로운 문화. 최근 일본 경제신문이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대 이상 남녀 1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전체의 54.3%가 각자 귀성을 여러 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한 번 경험했다는 5.3%였습니다. 합치면 거의 60%입니다. 10쌍 중 6쌍이 적어도 한 번은 명절에 각자 집에 갔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 경험은 없지만 검토해본 적 있다는 응답도 11.7%나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본 적도 없고 검토도 안 한다는 응답은 28.7%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각자 귀성이 특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보편적인 선택이 된 겁니다. 왜 따로 갈까? 그럼 왜 이런 문화가 생긴 걸까요? 가정불화 때문일까요? 시댁과 사이가 안 좋아서일까요? 의외로 그게 아닙니다. 20대 응답자의 63.5%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싸워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하자고 따로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명절에 시댁 가면 며느리는 긴장됩니다. 시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집안일도 도와야 하고 친척들 대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처가에 가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처가 식구들이랑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각자 자기 친정, 자기 집에 가면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 앞에서는 편하잖아요. 어렸을 때처럼 행동해도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눕고 싶으면 눕고. 현실적인 이유들.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명절 연휴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월 1일 설날은 보통 3일 정도 쉬고 8월 15일 오복 명절도 비슷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양가 부모님을 다 뵙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 부모님이 도쿄에 계시고 아내 부모님이 오사카에 계신다고 칩시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으로 2시간 반 걸립니다. 3일 연휴에 양쪽 다 가려면 하루는 이동하고 하루는 시댁, 하루는 처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명절이 끝납니다. 차라리 남편은 도쿄에, 아내는 오사카에 각자 가면 이틀씩 여유롭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거리 문제뿐 아니라 일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데 휴가 일정이 안 맞으면 각자 갈 수밖에 없죠. 만족도가 높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자 귀성을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을 합치면 72.4%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무려 92.3%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성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절에 시댁 가는 게 여성들에게 얼마나 부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시댁에 가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님과 친척,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챙기고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면 어떨까요? 엄마가 너는 쉬어, 내가 할게 하시죠. 편하게 누워서 TV도 보고 어릴 적 친구들도 만나고. 완전히 다른 명절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8.5%, 30대가 82.3%로 젊은 세대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새로운 방식을 더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40대, 50대도 만족도가 60%를 넘었습니다.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 귀성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한 여성의 속마음. 일본 사이타마현에 사는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고령이라서 건강하실 때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다.
이번 명절에는 연휴 기간에 친정에만 가고 싶은데 남편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부모님 뵙고 싶은데 남편한테 말도 못 꺼낸다는 겁니다. 시댁 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요. 이런 젊은 여성들의 속마음이 일본에서 각자 귀성 문화가 퍼지는 배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명절은 어떤가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보통 3일 연휴인데 주말과 겹치면 4일, 5일까지도 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명절은 남편 집 중심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설날과 추석에 시댁에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처가는 명절 오후 늦게 잠깐 들르거나 아예 명절 연휴 마지막 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손님 접대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했습니다. 남자들은 차례 지내고 나면 친척들이랑 술 한잔하고 TV 보고 윷놀이하고 비교적 편하게 지냈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명절 증후군이 뭐냐면 명절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많이 겪습니다. 명절 준비하느라 몸은 피곤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마음은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명절만 다가오면 우울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부부싸움이 늘고 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명절이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기성이라는 게 늘고 있습니다. 역기성이 뭐냐면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이 사는 도시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명절 교통체증도 피할 수 있고 자식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역기성 비율이 11.5%였는데 최근에는 1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도 도시 구경도 하시고 손주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명절에 고속도로 막혀서 6시간씩 가는 것보다 부모님이 KTX 타고 편하게 오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둘째,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안 지내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복잡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동백서니, 조유리시니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대추는 동쪽, 밤은 서쪽. 이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님께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음식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요즘은 차례를 간단하게 지내거나 성묘만 가는 집도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천주교 신자집은 제사 대신 추도미사나 추도예배를 드립니다. 셋째, 양가를 공평하게 가려는 노력이 늘고 있습니다. 설날은 시댁, 추석은 처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또는 명절 당일 아침은 시댁에서 보내고 오후는 처가에 가는 식으로 양쪽을 다 방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변화는 며느리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은 소수지만.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처럼 부부가 각자 귀성하는 경우는 아직 한국에서 매우 드뭅니다. 한 언론 기사를 보니 어떤 부부가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명절을 보내자고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가 될 정도로 특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일본처럼 흔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 때문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말이 되냐, 부부가 따로 놀면 무슨 부부냐 이런 생각이 아직 강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세대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 또래, 그러니까 60대, 70대 분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명절엔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꼭 같이 가야 하지? 각자 편한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명절에 시댁 가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까요? 앞으로 부부가 명절에 각자 집에 가는 문화가 자리 잡을까요? 제 생각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천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30대, 40대가 20년, 30년 후에는 60대, 70대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각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나이 들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의 10대, 20대는 더욱 개방적일 겁니다. 저희 세대는 며느리는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왜 그게 당연해? 처가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가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 형태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한 명이거나 두 명인 집이 대부분입니다. 형제 자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절에 모여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20명, 30명 모이는 게 아니라 10명 안팎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명절이면 큰 집에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집이 북적북적했죠. 그래서 명절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자식 부부, 손주 둘. 이렇게 6명 정도만 모입니다. 사람이 적으니 명절 분위기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꼭 모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성의 지위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가정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직장을 다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 내가 명절에 시댁 가서 일만 해야 하지? 하는 의문을 당당히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들도 점차 이를 이해하게 되고 가사 분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남편들은 부엌 일도 같이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아이 기저귀도 갈고. 저희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는 각자 귀성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우리 전통인데 그걸 무시하면 되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 세대에서는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면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둘째, 사회적 시선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부부가 따로 간다고 하면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선 때문에 각자 가고 싶어도 주저하게 됩니다. 셋째,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면 부모님이 너무 서운해하실 텐데 하는 마음에 가게 됩니다. 절충안들. 그래서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게 절충안들입니다. 완전히 각자 가지는 않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식들이죠. 예를 들어 명절 당일만 함께 가고 연휴 나머지는 각자 부모님을 뵙는 겁니다. 또는 한 명절은 시댁, 다른 명절은 처가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명절 당일이 아니라 명절 전후에 따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절충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명절의 본래 의미가 뭘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게 진정한 명절일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고생하고 마음이 불편한데 그게 과연 가족의 화목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명절 아닐까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각자 가자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도 이해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도 헤아리자는 겁니다. 젊은 며느리가 시댁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냥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명절까지 시댁에서 고생하면 정말 힘들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젊은 분들도 부모님 세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명절에 자식들 보는 게 큰 기쁨입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날인데 자식들이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소통이 답이다. 결국 답은 소통입니다. 부부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보, 나 올 명절엔 우리 집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셔서 걱정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 못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이번엔 당신 집에 좀 더 있고, 다음엔 우리 집에 좀 더 있자.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모님과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명절은 제가 친정에 좀 더 있고 싶어요. 다음에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처음엔 섭섭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실 겁니다. 새로운 전통 만들기.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꼭 옛날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문화도 바뀝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간소화하는 겁니다. 꼭 10가지, 20가지 음식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5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명절 준비하느라 일주일 전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산적 만들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면 명절 음식 세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다 쓰면 됩니다. 그건 정성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명절 준비하느라 쓰러지는 것보다는 산 것이라도 가족이 함께 즐겁게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는 외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명절에도 문 여는 식당이 많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온 가족이 편하게 식사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아무도 고생하지 않고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혹은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며느리만 부엌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시부모님도 다 같이 만들면 훨씬 즐겁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엌에 안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설거지라도 같이 하면 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사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대신 가족이 둘러앉아 조상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증조할머니는 저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게 진짜 조상을 기리는 일 아닐까요? 부모 세대가 먼저. 사실 변화는 부모 세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꼭 와야 한다, 이래야 한다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집니다. 강요에서 오는 효도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가 진짜입니다. 일본에서 각자 귀성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 부모 세대가 이해해주기 때문입니다.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자식들이 부담 없이 각자 갈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생각해보면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명절에 같은 집에 모여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요즘은 전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습니다. 명절에 직접 못 가도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희는 잘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직접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것보다 더 진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의 각자 귀성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변화는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명절에 꼭 함께 있어야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 그게 가족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영상통화 한 번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명절의 고통을 우리 자녀 세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명절만 되면 우울해하는 일, 명절 후에 이혼 상담이 드러나는 일,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명절이 정말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만나서 기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헤어질 때 아쉬운 날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더 이해하고 자녀 세대는 더 효도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 모두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는 자식의 행복을, 자식들께는 부모님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명절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귀성이든 함께 귀성이든 역귀성이든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